안녕하세요. 키트레인 홍상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강사도 장비빨인가? 학원 강사의 도구들을 좀 총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수업에 관련된 것만. 음, 거의 다 쓰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고민을 어떤 걸 해보는 게 또 새로울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아, 요즘 점점 걱정입니다. 이미 일반적인 주제들은 다 앞에서 해갖고, 새로운 거 뭘 해야 되지? 고민되는 것들이 생기네요. 자, 어쨌든 장비. 장비 중요하죠. 자, 내용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학원 강사들이 주로 쓰는 도구들. 자, 보세요. 다 쓰시는 겁니다. 웬만하면 다 쓰시는 겁니다. 분필 쓰고 계시죠? 자, 제가 20여 년간 학원가에 있으면서 가장 큰 혁신은 하고로모예요. 하고로 뭐 이전엔 뭐 오미야 뭐 이런 거 썼고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막 문교 분필 이런 거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오미야 원필이 제일 좋았는데 어느새부터 하고로모가 딱 뜨기 시작하더니 요즘 웬만한 단과 선생님들은 다 이제 하고로모 쓰시고 그 하고로모가 좋은 건 아는데 이 손에 잡는 이 감, 이 필기감이 오미야에 맞춰 있기 때문에 오미야를 계속 쓰시는 분들도 좀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오미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 안 가리시는 분도 가끔 있긴 한데 이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감정 서비스에 가까운 직업이다 보니까 이 뭔가 기분이 좀 뭐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 이 분필이 가다가 딱 판서를 할 때 옆으로 제대로 안 긁히던가 아니면 부러지던가 자꾸 여기 내가 힘줘 쓰려고 하는 데서 좀 이상하게 가던가 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제 수업을 망치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서 분필 중요합니다.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학으로 뭐 안 쓰시는 분들은 한번 사서 써보시고 가격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이 학오로모나 학오로모가 됐던 뭐 다른 게 됐던 분필보다 더 중요한 게 얘예요. 칠판이에요. 칠판 제가 처음 지금 제가 일하는 학원에 왔을 때 제 원장으로 왔을 때 한 10년 만에 온 거거든요. 왔는데, 가서 이제 강의실, 예전에 제가 수업했던 강의실들도 있으니까, 제가 있던 학원이라서, 가서 이제 감에 차서 딱 보는데, 오! 칠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로 쓰던 강의실. 내가 옛날에 쓰던 칠판이야. 그래서, 이게 칠판은, 이 미묘한 그 오돌토돌함, 여기에 분필이 잘 긁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범랑이라는 걸로 코팅을 해서 범랑 칠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이제 마모가 돼갖고 막 거의 스케이트장이 미끄러져요. 힘 꽉꽉 줘서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성품이 참 좋으신가 보다. 나 같으면 벌써 난리 났는데 막. 그래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범랑칠판 제일 좋은 걸로 바꾸는 게 제가 했던 겁니다. 그때 한 1600인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칠판은 목동에서 제가 지금 근무하는 학원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일 비싼 걸로 가장 최근에 다 갈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은 아니구나. 한 1년 됐구나, 이제. anyway, 칠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칠판은 뭐 강사 개인이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너무 미끄러지고 그러면 클레임 한번 걸어보지만 합니다. 자, 다음에 종이랑 인쇄 방식. 보통 종이는 학원에서 이제 마련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4 용지 100지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뭐 세미나든 어디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거를 2014년부터 썼으니까 일반적인 일반적인 프린터에서 흑백으로 인쇄하실 거면은 가능하면 미색지가 좋습니다. 미색지가 좀 더 비싸긴 하거든요. 미색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쇄에서 그냥 스테이플링 해가지고 뭐 줄 수도 있는데 급하면 가능하면은 중철로 인쇄하는 게 좀 더 있어 보입니다. 뭐 내용물의 차이가 어떻게 나겠어요? 똑같은 거 인쇄를 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칼라로 인쇄해가지고 중철을 백색지에다가 A3지에다가 칼라 인쇄해서 중간에 중철용 스테이플러로 중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세요. 자, 하여튼 종이를 어떤 종이를 쓸 건지 특히 본인이 주차별로 교재를 만들던가 이런 거 애들 나눠주는, 학생들 나눠주는 교재 할 때 종이 퀄리티만 좀 비싼 걸로 사가지고, 인쇄를 해도
이게 티가 납니다. 신경 쓴 티가 확 하고 납니다. 진짜로. 제가 항상 신경 쓴 건 뭐냐면, 제 경쟁 학원이나 경쟁 강사들이 주는 교재보다 내 새끼 교재가 딱 같이 났을 때 꿀리면 안 돼. 이거를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지금 학원에 있는 종이 뭐 어떻게 못 쓴다 그러면 내가 중요한 거 뭐 파이널 젤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프린트 좀 공들인 프린트가 있다 이런 거는 종이, 비싼 종이 뭐뭐 있는지 종이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인쇄지들이. 우리가 주로 쓰는 종이들은 몇 개 없지만, 그리고 어떤 회사 종이냐에 따라 또 질감이 다르기도 하고 또 인쇄 품질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같은 경우는 내가 학원에 요청을 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 프린트 할 거 정도만 뭐 200매, 500매 팔잖아요. 온라인에서. 그런 거 사놓고 내 거 프린트 할 때 밤에 이제 다 퇴근하시고 나 혼자 쓸 수 있을 때 그때 종이 넣고서 인쇄해가지고 마련하시면 그것도 나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 방식도 중요합니다. 인쇄 방식 제일 좋은 거는요. 비싼 인쇄소에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요새는 그리고 인쇄소들이 여러 개가 생기고 이제 경쟁이 심해져서 그런지 소량 인쇄 있잖아요. 뭐 10부에서 20부 사이도 다 인쇄해 주더라고요. 물론 비용이야 대량으로 갈수록 조금 싸지긴 하지만 자, 그래서 종이랑 인쇄 방식도 학원 강사가 쓰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다음 마이크. 마이크 작은 강의실 있으시면 마이크를 안 쓰는데 예전에는 마이크가 다 없었잖아요. 마이크 그 설치가 거의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형 강의실 빼놓고는. 그러니까 성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 선배 강사들이 이 뱃속에서부터 끌어나오는 이 중저음 사운드가 저기 저 끝에 제일 끝에 앉아있는 학생들한테까지도 성량이 뚜렷하게 명확한 발음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저도 많이 듣고 많이 연습하고 그랬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목소리 성량이나 발음, 딕션은 뭐 지금도 중요하죠. 중요했는데, 이 마이크가 점점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마이크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 했기 때문에 또 목이 약하신 분들도 있고 수업 많이 하시는 분들, 목 금방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여자 선생님들 중에서 목소리 성량이 태생적으로 조금 약한 분들, 그래서 좀 소리 지르면 좀 째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마이크를 쓰시면 되는데 학원에 마이크가 없다. 그러면 요즘에 그 마이크가 이렇게 귀에다 꼽는 마이크랑 연결해가지고 앰프랑 스피커가 같이 되어 있는 모델이 한 20만 원 전후면 하나 사는 것 같습니다. 목 아픈 거보다, 목 아파서 병원 가서 병원 약값하는 거보다 1년치보다 그냥 그 마이크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무선 마이크 요즘 많이 좋아진 것들 많이 나오고, 우리 중국에서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도 내가 쓸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요새 연예인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크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이렇게 붙여갖고 연예인들 인기가요 이런 거 MC들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 이런 것들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팬클럽 용품? 이쪽 계열로 검색하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마이크 붙이는 거. 이거 한 3만 원이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검색은 안 해봐서.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마이크에서도 내가 수업할 때 딱 붙이고 수업하고, 그 다음에, 내 수업 아닐 때 이제 빼놓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써붙일 수 있겠죠. 여기다가. 여기 30초 이상 나를 안 보면 재수 뭐 이런 거 붙일 수도 있겠죠. 재미로. 자, 그래서 마이크도 이제 도구가 되겠고요. 마이크 쓰시는 분들은 본인이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본인이 신경 써서. 또 이제 IT 쉐비 쪽으로 이제 IT 기술에 관심 많은 남자 선생님들, 공대 출신 선생님들은 이런 거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문과 출신이라 제가 써본 것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본 방식이 있는데, 교재가 나갈 때, 우리가 자주 교재 내용이 바뀌거나 이러면은 뭐 시중교재 쓰시면 시중교재 쓰시는데 프린트볼 나갈 때 이것도 똑같아요. 그 종이랑 인쇄 방식이랑 똑같아요. 아직도 이 링제본을 많이 쓰시는데 링제본은 단점이 2개가 있습니다. 링제본 자체는 이제 학생들도 이렇게 넘기기 편하고 교재 안고 넘기기 편하고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긴 한데 단점이 3개가 있네. 첫 번째는 이 링 때문에 부피를 많이 차지합니다. 가방에서. 자, 그리고 2번째, 선생님들이 노가다로 만드셔야 돼요. 시간 들어가죠. 아니, 근데 뭐 나는 거기서 정신적 평화를 얻는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저도 링제본 한참 때는 많이 했습니다.
한 십몇 년 전에 했는데, 세 번째는 제가 링제본을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저의 경쟁 학원인 어학원에서 이제 떡제본이라고 하죠. 일반 인쇄제본을 해가지고 교재를 나눠줬는데, 내가 나눠준 교재랑 저거랑 노니까 너무 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딱 그거 하나 이유 때문에 저는 그 교재가 일반 교재 나갈 때 다 인쇄소에 맡겨갖고 떡제본으로 해서 일반 책처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물론 내집 편집이나 표지 편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거나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되긴 하지만, 제본도 강사들이 쓸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있거든요. 잘 만든 교재는 잘 만든 홍보물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제 새끼들이 딴 데 가갖고 안 꿀렸으면 좋겠어. 교재를 폈을 때 안 꿀렸으면 좋겠어. 일단 외형에서 안 꿀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요새 뭐 제 교재 예쁘게 만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예전에는 이거 좀 잘 만든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녔지만 요즘은 제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워낙 잘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재본 방식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서 강사가 직접 바꿀 수 있는 것들 얘기했죠. 칠판이야 뭐 학원에서 해주는 거고 비용이 들어가고 고정에 딱 붙이는 학원 자산에 붙이는 거라서 학원에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나머지 것들은 신경을 써보시고. 자,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책상 배치가 있습니다. 자, 책상 배치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한 8, 90% 되는 것 같고 엄청 신경 쓰시는 분이 한 1, 20%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명 앉아있어요. 이거 뭐 공간에 따라 다르잖아요. 두 명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2명, 3명, 2명 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독립좌석으로 한 명씩 쫙 해놨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한 명씩 독립좌석으로 해놓는 게 제일 좋죠. 공간이 되고, 인원수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다면. 일단 친구랑 같이 앉는 순간부터 이게 좀 애매해져요. 그리고 이 두 좌석, 세 좌석 붙여놓으면 당연하게 우리가 겨울이 되면 아이들 짐이나 이제 그 점퍼나 이런 거 입고 나면 이제 짐 놓는 자리가 많아지죠. 그 생각보다 꽉 채워서 못 합니다. 근데 인원수가 많아져서 그 자리도 애들을 다 앉혀야 돼. 그럼 무조건 좁다, 답답하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선호하는 건 독립좌석. 그래서 큰 강의실이 있으면 큰 강의실에서 책상을 빼는 한이 있어도 독립좌석으로 좀 해놓는 편이었습니다. 아이들 한 책상에 하나 딱 앉을 수 있게. 그리고 남는 책상들 뒤쪽에 좀 몰아놓고 거기다가 짐이나 가방 놓을 거면 저기다 갖다 놔라.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치에서 1타, 마감을 치신 선생님들이 제일 마감이 많은 선생님들, 좀 오래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 130석이 다 독립좌석대로 돼 있는 강의실을 그냥 대놓고 요구하십니다. 자, 하여튼 책상 배치도 전략적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의실인데 애들이 맨날 몇 명 없는데 맨날 뒤에 앉아. 그럼 뒤에 있는 책상 싹 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에 앉으라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상 배치도 내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당연히 아시는 얘기들이겠지만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셔라. 자, 다음 프로젝터. 요즘 젊은 선생님들일수록 프로젝터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프로젝터 제일 안 쓰시는 과목이 이제 수학이고, 수학은 선생님들이 거의 자로 잰 듯이 원도 그리시고, 다각형들도 그리시고, 좌표는 항상 그려야 되고, 점선도 따따따따 이것도 잘하시고, 다 잘하시는데,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강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프로젝트를 웬만하면 쓰시죠. 물론 풀이 쓸 때는 옆에다가 이제 문제만 띄워놓는 거나 도형 띄워놓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쓰는데, 이게 학생들이 요즘 학교 시설 다 보시면 아시죠? 젊은 선생님들은 다 똑같은 세대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에서도 이제 그 전자칠판이나 프로젝터나 이런 거 많이 써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인강 보면 인강 강사들이 다 프로젝터를 써요. 좋은 프로젝터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터를 안 쓰는 선생님들은 프로젝터 쓰는 걸로 한 반쯤은 프로젝터 쓰는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웬만한 선생님들은 프로젝터 많이 쓰실 거예요. 프로젝터가 기준이 이제 뭐 여러 룸앤 안시 뭐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인 안시로 따져보면은, 안시가 뭐였지? 촛불 하나 촉광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이과가 아니라서. 자, 안시로 따져보면은, 기본적으로
20명 이하가 수업하는 강의실에서는 4000안시를 쓰시면 좋습니다. 4000안시. 그 다음에 렌즈 같은 경우에 뭐 DLP 뭐 이제 레이저가 있고, 뭐 3 레이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DLP라고 돼 있는 것들이 일단 명암이 뚜렷하고 색상은 살짝 약하고 다른 모델에 비해서, 라고 해서 DLP 레이저 모델을 쓰시면 되고, 대부분 학원 강사 추천이라고 하면 DLP 레이저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4000안시짜리를 쓰시면 20명 이하는 4000안시가 충분하고, 뭐 이거 뭐 2000안시 뭐 화려하다 좋다 뭐 우리 영화 감상용 있죠. 그런 애들은 불 끄고 보는 거라서 색지연령이 중요하지 명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쓰는 게 글씨가 또렷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색지연령이랑 선예도가 또렷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으로 보실 게 4000안시. 4000안시 언더에 있는 것들은 진짜 소규모 아니면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명 언더다 라고 하면 보통 6000안시 씁니다. 그리고 100명 전후의 강의실이다. 그럼 7000에서 9000안시짜리 씁니다. 그리고 동시 생중계를 라이브 방송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몇몇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은 그 라이브 방송을 보는 학생들이 비슷한 돈을 내고 본단 말이에요. 좀 더 적은 돈을 내겠지만 돈을 내고 보잖아요. 유료 고객이 영상을 본단 말이에요. 보충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가 흐릿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통 12000안시에서 2만안시짜리 쓰는데 이게 가격이 미친 듯이 뜁니다, 그러면. 보통 한 9000안시짜리가 한 7, 800 정도 하고요. 한 7000안시 정도 하는 게 한 400에서 500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12000안시면 9000 정도 하는 거 제가 작년에 알아봤을 때 한 9,00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2,000에서 16,000원짜리 이게 어디서 쓰는 거냐면 대형 교회에서 프로젝터 쓸 때 주님 그 보여줄 때 이럴 때 쓰는 게 그거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동시 생중계 하는 데는 12,000원짜리 쓰고요. EBS에서 쓰고 EBS 선생님들 쓰는 것도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그게 8,000에서 9,000안시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본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EBS 강사처럼 나오려면은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안시가 높아야 된다. 4000안시 이상을 써야, 최소 6000안시 이상을 써야지 뚜렷하게 글자가 잘 보인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인강 선생님들 할 때 프로젝트 있는 쪽에 가도 그림자가 안 보여요. 그건 초단초점을 쓰셔서 그럽니다. 머리 바로 위에서 쏘는 거, 초단초점. 쓰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3m, 2m에서 3m 사이에다 설치를 해도 되면 단초점. 1m 안쪽에서 쓰면은 초단초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초점으로 가면은 가격이 한 1.3에서 1.5배 뛰고 같은 안시에서 그 다음에 초단초점으로 가면은 일반적인 거에 비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터 내가 사용하는데 내가 학원 프로젝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학원에다 바꿔달라는데 학원도 그건 고정자산에 돈 투자하는 거라서 그게 좀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 하나만 또 바꿀 수도 없고 학원이 작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제 바꿔주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학원을 탓할 수는 없어요. 어려운 상황인데 나는 더 좋은 프로젝트를 써야 돼 그러면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초단초점 프로젝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한 4000원씩쯤 되는 초단초점으로 하나 구매하셔서 들고 다니는 것도 저는 수업 퀄리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 학원 여러 개 출강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해볼만 해요. 대신 짐이 무겁긴 하지. 한 수레를 끌고 다니시는 선생님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자, 다음 전자칠판. 제가 전자칠판을 거의 쓴 게 거의 선구자급이었던 것 같은데 2015년 11월부터 썼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수업을 마지막을 했던 2023년 2월까지 제가 그 86인치 전자칠판을 썼으니까요. 전자칠판이 좋습니다. 뭐가 좋냐면 단순히 프로젝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자칠판의 기능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화면 안에서 그냥 전자칠판을 터치해가지고 확대 축소할 수 있고 일부 문장만 띄워가지고 따로 보여줄 수도 있고 미리 띄워놓은 걸로 교재로 휙휙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태블릿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필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분필을 2015년부터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분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저는 하고로무가 대세화되기 전에 전자칠판으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자칠판이 좋은데, 전자칠판의 가장 큰 단점은 이게 무거워요. 그래서 강의실을 옮길 수가 없어. 강의실을. 그래서 제가 이거 제 돈 주고 그때 당시에 16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다운돼서 한 8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싼 걸로 사면 한 5, 600만 원이면 산다고. 근데 제가 살 때 당시에는 가격이 비쌀 때여서 1600 주고 샀어요. 1600에 이제 카메라까지 해서 한 2000만 원 들었던 것 같은데 카메라가 한 380만 원?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자, 근데 제가 이걸 샀을 때 살려고 하기 전에 저희 학원 원장님한테 가서 제가 이걸 살려고 하니 제 강의실을 좀 고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제 돈 주고 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서 거기서 수업을 하다가 제가 학원을 한번 옮겼잖아요. 학원을 한번 옮길 때도 그쪽 옮기는 학원에다가 강의실 고정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됐어요. 다른 데 가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제 모든 자료가 전자칠판용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년 이상, 정확히 말하면 7년을, 만 7년 정도를 이걸로만 전자칠판으로만 수업을 했기 때문에 딴 데서 그냥 판서로 수업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럼 이제 수업이 좀 학생들도 어색한 걸 알죠? 하여튼 그래서 프로젝트 전자칠판의 단점은 움직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전자칠판을 판매하시는 업체랑도 얘기를 좀 하면은 이걸 제일 선호하고 제일 많이 사는 것은 자기 학원 운영하는 원장님이 자기 강의실에 갖다 놓는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형 단과 가면 전자칠판이 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전부 다 프로젝터 개념으로, 이제 규모로 돼 있어요. 이건 자기 노트북 가서 이제 연결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 동영상 촬영 장비가 있습니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나오는 핸드폰에 비싼 마이크, 무선 마이크, 비싼 거, 이거 조합이랑, 성능 좋은 카메라, 캠코더 카메라를 별도로 사고 적당한 가격의 마이크랑 어느 게 더 낫냐라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마이크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촬영을 해보면은, 우리가 무슨 다큐멘터리 멀리서 무슨 새 알 낳는 거 찍을 것도 아니고, 그죠? 곤충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 찍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연예인들처럼 그 영화 찍으면서 그 미장센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그 폰 카메라 정도 수준이면 갤럭시가 됐든 아이폰이 됐든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강의를 찍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상 초점만 잘 맞으면. 그리고 사실은 이 카메라의 화소수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조명이에요, 조명. 근데 조명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원 강의실 세팅할 때 조명도 좀 세팅을 같이 하는데, 뭐가 됐든 이 조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음향입니다. 근데 목소리에 바람 소리가 섞이던가 명확하게 안 들리던가 내 딕션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던가 외부 잡음이 너무 심하게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웅얼웅얼하게 좀 들리는 느낌이 든다던가 80년대 그 TV 느낌이 든다던가 네, 확실히 마이크는 투자한 만큼 좋은 걸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 촬영 장비는 마이크에 투자해라. 제일 좋은 거는 조명 장비 세팅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 제일 좋은 거 쓰고 비싼 거 쓰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비싼 거 쓰고 이게 제일 좋죠. 그걸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면 되죠. 모든 것이 맞춰진 환경에서.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마이크 먼저 신경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노트북. 자,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게 모두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실 텐데, 자, 노트북에서 이 기준이 뭐냐면 내가 영상 편집을 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미 내가 영상 편집을 좀 할 줄 안다 그러면 노트북 사양이 뭐가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때는 그래픽 카드가 중요합니다. 램하고 그래픽 카드 좋은 거 쓰는 게 훨씬 좋죠. 근데 내가 영상 편집은 별도로 안 해. 뭐 그렇게 심한 거 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걸로 뭐 영상 관련된 거 하질 않아. 그럼 저처럼 뭐 AI 머신러닝 안 돌려 라고 하면은 노트북에 그래픽 카드가 빠진 걸 그냥 기본 칩셋에 들어있는 거 별도의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는 걸 사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게 가격이 그래픽 카드 가격이 꽤 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노트북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게임용이라고 써 있는 거는 그래픽 카드가 좋은 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용 안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쁜 거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편집이랑 교재 편집이란 걸 하잖아요. 그죠? 교재 편집을 할 때 진짜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뭐냐면 오른쪽에 숫자 패드입니다. 숫자 패드가 없는 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은 거 사면 14인치 전후를 사시면 이제 숫자 패드가 없는 것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15인치 이상 좀 무겁더라도 15인치 이상 17인치도 좋고 오른쪽 숫자 패드가 있는 거를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키보드 배열을 보세요. 키보드 배열이 노트북 제조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게 손에 익으신 분들은 이게 조금만 바뀌어도 처음에 작업할 때 많이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노트북 디자인이든 가격대든 이렇게 해서 찾잖아요. 찾았을 때 거기에서 키보드 타격감, 이게 뭐라 해야지? 타이핑감, 키보드 타이핑감이 좋은 거를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전에 요새 노트북에 이제 IPS 패널이냐 아니냐, 그래서 광시야각이냐 아니냐 이런 거 있는데 요새는 다 광시야각으로 나오니까 그런 거는 요새는 다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작업용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15인치 이상, 그리고 15인치 이상이 되면 이제 꽂는 데 있죠. 이거저거 포트 꼽는데 이게 여러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젝터도 연결해야 될 때도 있고 서브용 모니터에 연결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장치들에 연결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포트 많은 게 작업용으로는 좋습니다. 커피숍 가실 때는 맥북 그냥 맥북 에어 정도로 하나 사서 인스타용으로 쓰시려면 쓰시고 가능하면은 15인치 이상의 키보드 타격감 좋은 거 요걸 잘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추천받는 걸로 하시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발 윈도우 베이스 사세요. 맥북 베이스를 사셔도 괜찮으신 분들은 이미 맥북에 내가 너무 길들여져 있고 내가 애플 생태계에서 너무 많은 걸 활용해. 거기 나오는 맥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 앱들,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도가 최상급이야. 라고 하시면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크로를 맥북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면 맥북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학원 쪽에 있는 자료들이 전부 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셋 중에 하나라, 세 개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나? 거의 다 한글 HWP 자료잖아요. 근데 맥북용 한글이 있긴 한데 그 기능 제한이나 제한사항이 굉장히 호환이 잘 안 돼가지고 가능한 윈도우용으로 작업용이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어요. 최고급 사양 살 필요도 없고 램을 얼마나 쓰겠어요. 그래서 나는 맥이 좋아 그러면 맥북 쓰시고 학원 작업용은 별도로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긴 안 써놨지만 요즘 태블릿으로 필기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로 쏘고 태블릿으로 필기하면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좋아 보이잖아요. 그다음 굿노트나 이런 거 어플 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다양한 거 표시하고 이러면서 수업하면 좋잖아요. 이거는 본인 학원 차리실 거면은 이렇게 계속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 학원이 아닌 경우에 선생님이 만약 대형 강의 하고 싶어 그럼 무조건 판사하셔야 돼요. 아직은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비추. 근데 내가 학원 차릴 거다. 난 이걸로 세팅 맞춰가지고 난 나가서 내 시스템을 차릴 거다. 그럼 전혀 상관이 없죠. 나한테 효율적인 거 쓰면 되니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도구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 안 쓰죠. 자,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이거 3개만 있으면 수업할 수 있습니다. 분필, 칠판, 종이. 3개만 있으면 수업을 할 수가 있죠. 나머지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한 거? 이 정도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책상 배치까지 쓸 수 있겠네. 옛날에 하면 진짜 할 말이 많지만 옛날 얘기해서 뭐해? 누가 어르신이 저한테 와서 6.25 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일 테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쓰는 것들이니까 전략적으로 이걸 쓰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장기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면서 또 전략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가 좀 바꿔볼 만한 것들이 생기실 수 있어요. 자, 커리어별 추천사항입니다. 자, 어떤 환경에서도 내 수업에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걸 항상 고민하시면 좋아요. 내가 특정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이걸 너무 잘 활용해 라고 하면 다른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나는 무조건 수업에 마이너스가 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전자칠판이 없는 곳에서 수업할 엄두가 안 나는 수준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칠판을 썼지만 선생님들한테 만나는 선생님한테 전자칠판 물어보면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거 단점이 있다. 대형 강의 할 거면 쓰지 마라.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뭐가 됐던 뭐 프로젝터가 됐던 뭐가 됐던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젝터가 나는 딱 이 정도 사이즈의 이런 느낌의 프로젝터가 나와야 돼. 이 정도 해상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없어. 내가 학원을 여러 개 가야 돼. 라고 하면 내 프로젝터 사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폰트 특이한 거 많이 쓰시는 분들, 내가 폰트나 이거 글자체나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이걸로 프로젝터 쌓아?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분명히 자기 노트북이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학원에서 그 프로젝터용으로 이제 PC가 세팅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것들이 에러가 나요. 자, 그런 것부터 분필, 그 다음 범랑칠판이 이제 하고로모 제일 좋은 범랑칠판 잘 긁히는 게 이제 하고로모에 딱 세팅이 맞춰져 있는데 오히려 일반 분필 쓰면은 좀 안 지워지고 이러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종이 아까 얘기했던 종이 자리 배치, 그 다음에 일단 일반 어떤 환경에 가서든 내 수업에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어떤 대응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당황스러웠던 경우가 이제 학교에 계시다가 학원에서 수업하기로 하시고 이제 학교 그만두시고 학원에 가서 수업하시는 분인데 한 번도 분필로 판서를 안 해봤어요. 마커로 이제 수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뭘 준비하면 될까요? 해서 얘기하다가 그걸 딱 보고 선생님 저희 학교 동기나 선후배들 중에서 학원에 계시는 분 있으면은 연락해갖고 수업 끝나고 나서 또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강의실에서 판서하는 거 연습 좀 해보고 가시라고 이거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모든 수업 구성 요소를 온라인에 올릴 수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모든 수업 구성 요소 뭐겠어요? 내가 수업하는 거 보이는 거 있죠? 수업하는 거 그럼 영상으로 찍으면 온라인에 올릴 수 있죠? 자, 그 다음 내 교재 그냥 PDF로 바꾸면은 온라인에 올릴 수 있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영상이 보세요. 폰으로 가로로 보는 영상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세로로 보는 영상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요새 세로로 보는 것들을 이제 트렌드가 넘어갔죠. 그럼 언젠가, 제 생각에는 언젠가 인강도 세로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쇼츠 뭐 이런 거 제작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인강도 세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가로 베이스로 하면 쓸 게 많으니까 그러면 만화책 생각해 보시면 옛날 만화책들은 지금 만화책들은 옆으로 넘기잖아요. 가로로 넘기잖아요. 근데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웹툰은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리면서 그 연결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거 가로랑 세로는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우리가 죽간에 죽간 들어보셨나요? 옛날 한옛날에 나무에다 목간에다 쓰고 죽간에서 종이가 없거나 종이가 엄청 비쌀 때 이렇게 세로 썼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채우지 해서 체륜이 만든 종이, 우리나라의 한지 닭종이 이런 것도 다 보면 세로 쓰기죠. 세로 쓰기를 하다가 가로 쓰기로 넘어갔어요. 산업화가 되면서. 그리고 다시 세로가 대세가 되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도 뭐예요? 교재도 그냥 PDF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올렸을 때 세로로 볼 수 있는 것들도 고민을 해보시면 아마 트렌드 세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폰 안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디지털 교과서 쓰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는 들리지만 모든 새로운 시스템이 처음 시작할 때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심지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수능도 학력고사 끝나고 수능 처음 볼 때 수능 2번 봤단 말이에요. 1회차 수능, 2회차 수능 잘 본 것 같다 써라 그랬는데 난이도 차이가 나서 그냥 바로 접어버렸죠. 수능도 말이 많았고 학력고사 시절 시스템, 사회는 그 시스템으로 초중고를 나왔는데 갑자기 수능이라는 걸 바꿔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잡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수능 못 봤다고 뛰어내리고 이런 것도 많았고.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도 당장 시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문제가 많겠지만,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디지털로 가는 게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인터랙티브, 쌍방향으로 한단 말이에요. 학생이 터치를 하고 거기다 뭔가 액션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액션이 나온다고요. 그죠? 인터랙티브 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재들도 우리가 컨텐츠죠. 이제 거기서는 우리의 컨텐츠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고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영어 선생님들 단어 테스트 할 때, 그 단어 테스트 만들어서 돌리는 것들, 막 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써보시고, 이런 까먹었네. 퀴즐렛인가? 이런 것들도 있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클래스 플러스 이제 구글 덕스라든지 여러 가지들, 구글 시츠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일반적인 그 IT 대기업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베이스로 해서 내 교재를 거기에 맞춰서 올리는 거,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폰만 있으면 아이들이 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또는 내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제대로 학습할 수 있게. 자, 이거를 이제 앞으로 준비를 좀 해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항상 결정을 할 때 내가 수업하기 편한 거랑 내 학생들이 편하게 수업할 수 있는 거, 도움이 될 수 있게 수업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그죠? 내가 수업이 편한 거랑 내 학생한테 도움되는 거랑 아주 기본적인 거로 나는 일어서서 말하고 막 그러니까 더운데 애들은 추워할 수도 있는 거죠. 에어컨 키냐 마냐는 키는 게 맞아요? 안 키는 게 맞아요? 그죠? 나는 추워. 근데 애들이 저기 안에 냄새 난다고 한겨울에 문 열재. 그럼 여는 게 맞아요? 안 여는 게 맞아요? 진짜 똑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할 때 내 수업이 편해지고 더 좋아지는 건데, 실제로 이게 내가 좋아지는 건지 나랑 학생이 같이 좋아지는 건지 학생한테만 좋아지는 건지 요거를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학원어고 분필은 학생과 나한테 모두 도움이 돼요.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내 지갑에서. 근데 학생한테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왜냐하면 또렷하게 보이니까. 자, 대형 강의가 목표라면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터랑 분필판서를 열심히 여기에 맞춰갖고 내 수업을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형 강의가 목표라면 온라인 강의가 됐던 아니면 대형 단과가 됐던 재수종합반 대형이 됐던, 자, 내 학원 오픈이 목표라면 내가 가르치고 싶은 방식, 커리큘럼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세트를 하나씩 맞춰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원하는, 내가 가장 효율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어떤 장치들을 사용해서 가장 맞출 수 있는지, 요것들을 하나둘 찾아가서 내 세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그대로 들고 나가서 내 학원 차리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다들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 알거나 이제 다 쓰고 계신 내용들일 텐데, 이 중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생각들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무조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 중에서 모두 쓰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는 모두 쓰라는 거 아니고, 이 중에서 쭉 듣다 보니까 나 이거는 좀 바꿔볼 만하네 그러면은 바로 바꿔보시고 수업의 퀄리티가 더 올라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긴 영상, 오늘도 잔소리하다 보니까 30분 훌쩍 넘어갔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